저는 국회의원들을 사퇴합니다. 지난 주말에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의사 후보로 선출해 주신 선거인단, 강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장상권내가 싸우러 나갈 때는 동지를 부수고 나간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필승의 의지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1250만, 유권자만 900만 명이 넘는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선거입니다. 경기도에서 이겨야만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이번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산 장안고 학생들이 있고 친구들이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슬픔과 분노, 특히 세월호 사태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그런 도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또 김문수 새누리당 도정 8년 동안 전국에서 여건이 가장 좋은 경기도를 한국은행 통계로 1인당 지역경제의 성장률이 전국 꼴찌, 또 일자리 성적이 늘 1등하던 경기도가 전국 12위로 만들어 놓은 이 경제위기, 재정위기를 야당이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경기도민들의 일자리 걱정, 전월세 이사 걱정, 출퇴근 걱정 덜어드리고 침체된 경기도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0차 최고위원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습회의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 재벌회장에게 신분 정색이 왔지만 골든타임을 잘 넘겨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바다의 반쯤 누운 세월호가 서서히 잠겨가던 장면에 텔레비전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세월호의 승객들, 우리의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가던 참으로 잔인한 골든타임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우리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텔레비전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한민국호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물질 중심 사회에서 사람 중심 사회로 변하지 못한다면 후진국의 멍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당은 총력을 다해서 사람이 귀한 줄 아는 사회,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곧 대국민 사과를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벌써 여러 번 사과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사과를 하겠다고 몇 번씩이나 예고하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과는 스스로 자각했을 때,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렇게 말씀했어야 진정성이 전달되는 일일 것입니다. 유가족과 국민 앞에서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진작에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서 여야가 따로올 수 없습니다.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에 합의한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종자들을 다 수습하지도 못한 때에 국회가 손 놓고 있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최근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기자들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선 기자들이 공정방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방송 보도를 규탄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도 참사였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이어져온 방송 장악의 결과가 심지어 재난 방송에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기자들의 외침은 침몰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구출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방송사 아래로부터의 방송 정상화 운동이 부디 우리 언론들이 언론의 사명과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한 심정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철수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중요한 사주는 소통과 통합이었습니다. 국민의 요구와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당시 대부분 모두 소통과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 대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명령하고 지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소통은 정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은 수평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권위주의적인 상명하복의 관계에서는 아무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지시받는 일만 처리하게 됩니다.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쓰기 하는 정부에서 창조경제가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고 위기 대응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자율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긴급 상황에 스스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받아쓰기 정부에서는 창조도 위기 대응도 제대로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통합도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그토록 강조했던 100% 대한민국 국민 대통합은 말로만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마음과 역량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사회를 바꾸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기에 정부 혼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함께 우리 사회를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제 지난 대선 때 시대 정신이었던 소통과 통합을 다시 한 번 더 전면에 내세워서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안전사회, 인간 존엄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월호 보도도 참사였다는 기자들의 공허의 성사가 또다시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KBS 기자들의 제작 거부 성명서에 이어서 어제는 전국 MBC 기자회가 성명을 발표했더군요. 4월 16일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 MBC 기자들이 선내에 갇혀있는 인원이 최소 2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본사에 4차례 알렸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전혀 보도에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전원구조라고 오보가 나갔다. 전원구조 오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오보라는 것입니다. 어제 세월호 국회 미방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단 한 분도 참석하시지 않아서 여당의 부착으로 파행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이 울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국회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 또 파기되고 있습니다.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희 비서관은 임명 당시에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복귀 여부는 박근혜 정권의 진실성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분 가운데는 민간인 사찰의 증거 인멸을 방관했던 비서관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적폐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 여부를 지켜보고 박근혜 정권의 진실성 여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의지할 곳이, 믿을 곳이 없습니다. 침몰해가는 세월호에서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리고 마지막까지 침몰한 행사를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분들, 이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어린 제자들 한사로 살려내기 위해서 또 구출된 선생님들 중에서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목숨을 끊은 교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세월호 참사가 아직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하고 또 실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외형적이고 양적 성장과 같은 수치에만 내몰려 있던 이런 국정기조와 철학하에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리더십 아래서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독전 독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과거로 회귀되어 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일상화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은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 과거의 그런 양적 성장이라든지 효율성 미래 국정기조에서 또 자본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국가주의적 목표보다는 이제 인간 중심, 또 각 개인의 행복과 안전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추진하려고 하는 새정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 달 전 시점에 당정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청와대가 제대로 된 반성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무엇이 원인인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어제 청와대 대통령 주재에 세월호 대책 국무회의가 열려서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만 과연 이런 속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당정청이 혁신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될 청와대 참모로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제대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각도 균형과 화합하는 그런 인물로 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 무엇보다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원식 사고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는 말이 새누리당 광역 후보에게도 유행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큰 결정을 안 해봐서 그런지 서울은 사업이 전부 안 되는 것이라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에서 2달간 산재 사고가 8명이나 되지만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개한 국민, 바른 소리 했는데 시기가 안 좋았다. 이런 세월호 참사에 관한 그의 가족들이 상처 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그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름을 바꾼 것 빼고는 한 것이 없는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하여 그 어느 누구보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속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죄인이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또한 해운 비리 수사로 압수수색을 당한 선주들의 이익단체인 선주협회가 지원한 해외 시찰 중 2009년 3월 유정복 후보도 상하이, 홍콩 등을 다녀온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박근혜를 지키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했다는 발언입니다. 경기도민이 죽어가고 있고 무능, 무책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데 대통령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여기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김장경 문화방송 보도국장이 유족에 대해 완전 깡패네라고 비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와 비교한 김시곤 한국방송보도국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발언도 있었고 그 전에는 새누리당 권인희 의원의 실종자 가족 가운데 선동꾼이 있다. 한기호 의원의 좌파단체의 정부정복 작전이 전개될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참담한 발언들의 공통점은 박근혜 정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한 자식을 잃고 세월호 유가족은 비탄에 빠져있고 국민들도 함께 아파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권의 위기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담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들 속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 속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정권의 안전이 중요한 이들에게는 국민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발언은 잔인하며 그 사과는 진정성을 잃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상임위를 열고 정권의 안전을 위해 골몰하는 새누리당, 무능과 무대책의 박근혜 정부에 맞서 국민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